안녕하세요. 라우터로 김동우입니다. 드디어 스카이레이크 프로세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지난 두 번의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스카이레이크 프로세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메인보드 칩셋과 조합할 수 있는지 알게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있는 인텔 스카이레이크 코어 i7 6700K 프로세서와 에즈락 Z170 익스트림 4 메인보드 그리고 기가바이트의 지포스 GTX 1060 그래픽카드, 마지막으로 플렉스터의 256GB SSD 이렇게 4개의 부품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할 거고요.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서 대표적인 벤치마크 프로그램 2가지와 게임 2종류를 이용해가지고 스카이레이크 시스템 성능을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려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성능 비교는 라우터를 방문하셔서 스카이레이크 코어 i7 6700K 프로세서 리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교군이 필요할 텐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PC를 맞추신 분들은 스카이레이크 CPU로 업그레이드 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성능 차이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핫스웰 리프레시나 핫스웰의 경우는 비교적 최신 프로세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동급의 코어 i7으로 아이비 브릿지 정도가 어떨까 싶은데 아마도 스카이레이크로 업그레이드 혹은 컴퓨터를 새로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프로세서 중에 가장 좋은 프로세서라고 해도 이것보다는 좀 성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교군으로는 아이비 브릿지 코어 i7 3770 프로세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스카이레이크와 아이비 브릿지 간의 성능 차이, 간단한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서의 강력함을 이야기할 때 동작 속도가 빠른 프로세서도 성능이 좋다고 하고 멀티스레드가 많아도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둘 다 강력한 프로세서겠지만 엄연히 다른데요. 한쪽은 쿼드코어의 동작 속도가 4기가라고 가정을 하고 다른 한쪽은 옥타코어의 동작 속도가 3.5기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렌더링이나 인코딩처럼 다수의 멀티스레드를 지원하는 환경에서는 동작 속도가 느려도 옥타코어 같은 프로세서가 훨씬 빨리 작업을 끝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게임이나 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듀얼 또는 쿼드 스레드만 지원할 경우에는 아무리 스레드가 많아도 잉여 자원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동작 속도가 빠른 프로세서가 작업을 더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먼저 프로세서의 성능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대중적인 것이 바로 이 시네벤치인데요. 순수한 CPU 파워로 렌더링 처리 결과를 성능 지표로 나타내는데 이 테스트의 경우 멀티스레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비교 대상인 아이비 브릿지 코어 i7 3770 프로세서는 스카이레이크 코어 i7 6700K 프로세서와 마찬가지로 4코어 8스레드를 가진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순수한 프로세서의 성능 차이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3D마크라는 프로그램으로 퓨처마크사가 제작 배포한 그래픽카드와 프로세서의 성능을 함께 검증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벤치마크 프로그램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픽 테스트 시나리오는 프로세서의 성능이 개입되지 않고 순수하게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두 시스템 모두 같은 그래픽카드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비슷한 성능이 발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좀 더 테스트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테스트 화면이 바로 프로세서 전용 테스트 구간이라 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 뿌려진 개체 수가 증가할수록 프로세서에는 부담이 걸리기 때문에 프레임이 떨어지게 됩니다. 처음은 비슷한 수준으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아이비 브릿지는 매우 느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스카이레이크는 약간 프레임 하락이 발생되긴 했지만 끝까지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타크래프트나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의 경우 CPU 성능을 많이 타는 걸로 유명한데요. 같은 그래픽카드가 사용되었고 모든 그래픽 옵션이 최상으로 설정되어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되긴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카이레이크 코어 i7 6700K 프로세서는 아이비 브릿지 코어 i7 3770 프로세서 대비 약 2배 가까운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맹군이 공격받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임이 CPU 성능에 의존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프로세서의 성능이 요구되는 게임도 있고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더 요구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프로세서는 성능이 높은 그래픽카드나 낮은 그래픽카드를 굳이 가리지 않고 모든 그래픽카드가 가진 성능을 거의 그대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반대로 강력한 그래픽카드가 있더라도 프로세서의 성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무사한 그래픽카드는 제 성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확장을 해야 해. 지금까지 스카이레이크와 아이브리지 프로세서 간의 성능 차이를 보여드렸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놓친 것 같습니다. 바로 소비 전략 부분인데요. 인텔의 최신 프로세서 스카이레이크는 성능도 뛰어나지만 그만한 성능을 발휘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소비 전력은 더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보통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소비 전력을 요구합니다. 즉, 성능은 좋아졌는데 에너지 소비 효율이 나빠지는 거죠. 이건 말이죠. 한여름에 폭염, 굉장히 덥잖아요. 내가 시원해지기 위해서 에어컨을 켜게 되면 반드시 실외기 주변 어딘가는 더워지는 것과 같고, 자동차가 더 높은 출력, 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연비가 나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스카이레이크는 성능은 높였는데 소비 전력은 더 낮췄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 사용 시간이 많은 분들, 특히 조금 있으면 겨울방학이잖아요. 방학인데 추우니까 밖에를 안 나가고, 밖에 안 나가면 집에서 게임을 하겠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게임을 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 사용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인데, 소비 전력은 이렇게 컴퓨터 사용 시간이 많아질 때 소비 전력 효율이 좋을수록 메리트가 생기는 거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다수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예를 들면 PC방이라든지 혹은 관공서라든지 그 밖에 뭐 사무용 PC들을 많이 취급을 하는 기업체, 그 외에 컴퓨터 많이 쓰이는 곳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원래 3편까지만 생각을 했었던 건데 번외로 한 편을 더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 스카이레이크 프로세서에 대한 소비 전력 부분을 좀 더 정식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스카이레이크 프로세서로 번외편을 만들어서 스카이레이크와 아이비 브릿지 프로세서 간의 소비 전력 차이를 보여드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